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 상담을 오시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 내가 개인 파산으로 법원에 신청했을 때 면책까지 받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빨리 면책받고 싶은 마음이 크시니까 오랜 기간 독촉을 받으시면서 시달리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최근에 빚이 많아지면서 새롭게 독촉을 받기 시작하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하루라도 빨리 빚 독촉에서 벗어나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면책 결정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면책까지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인 파산 신청해서 면책까지 몇 달 걸릴까입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해보면, 기본적으로 전국 법원 따라 편차가 있어요. 서울해성법원을 비롯해서 창원지방법원이라든가 춘천지방법원 등 기간이 좀 짧게 걸리는 법원들은 통상 6개월 정도 시간이면 면책 결정까지 나게 됩니다. 물론 길게 걸리는 법원도 여러 군데가 있죠. 광주지방법원 등을 비롯해서 1년 이상 걸리는 법원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법원별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모든 분이 나는 어느 법원이니까 몇 개월이면 면책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사건의 특성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또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더라도 2년이 걸리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오래 걸리는 법원에 신청했는데도 의외로 빨리 진행해서 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차이는 왜 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파산관제인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파산관제인의 업무를 보면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첫 번째, 파산관제인의 가장 큰 업무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재산을 현금으로 환가를 해야 돼요. 환가를 하고 채권자들한테 금전으로 배당을 해주고 재산을 공평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재산을 정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파산관제인의 업무는 신청하신 채무자분이 면책 불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은 없는지 면책 불허가 사유를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신 채무자분이 둘 중에 한 가지 해당이 되어서 파산관제인이 조사할 게 많으시다, 재산을 정리할 게 많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기본적으로 이제 남들보다 몇 달 더 걸릴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부동산을 갖고 계신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수도권에 땅을 조금 갖고 있었어요.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통해 구입하신 공유 지분의 땅입니다. 10평 정도 되는 땅인데 공유 지분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환가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 땅 같은 경우도 매각 공고를 2번 정도는 나가야 되는 땅이고, 그래서 또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임의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그래도 또 안 팔린다고 하면 환가 포기가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1, 2년까지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이분은 빨리 면책을 받고 싶은데 이렇게 부동산 같이 잘 팔리지 않아서 금전화 하기가 쉽지 않은 물건이 있다고 하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파산 신청을 해서 면책까지 받는 데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나는 없다, 그리고 나는 가진 재산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시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울회생법원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면 면책을 받는다, 어느 법원이면 몇 달이면 받는다, 이게 정확하게 거의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재단에 해당되는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재산이 일부 있다고 하면 이것을 환수해서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모르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된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조사해서 이분을 면책 불허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재량 면책으로 면책을 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시고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남들보다 몇 달 더 길어질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면 저에게 편하게 전화를 주시거나 댓글이나 문자로 상담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